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세 가지 브리핑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상황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아 앵커, 시장 마감 상황 어땠나요? 네, 이번에 발표됐던 4월 CPI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럽 증시도 이 4월 CPI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기조를 띠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이 되고 이렇게 되면 연준이 다시 한번 높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과 함께 혼조세를 나타냈고요. 하락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0.38% 소폭으로 밀리며 장을 마쳤습니다. 4,30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치며 이 4,300포인트 선에 간신히 머물러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보시면 장중에 변동성은 있었습니다. 막판에 들어서 갑자기 더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나마 여기서 다행이었던 것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방을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줬다.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은 4,30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다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시죠. 네, 원유는 3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하나 이런 기대감을 불러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1% 넘게 하락하며 1.25% 밀린 7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시면 변동성도 상당히 강했던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원인은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전문가들과 월가의 예상치는 80만 배럴 감소했을 거라고 봤는데 이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원유 가격도 함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CPI 영향까지도 미쳐졌고요.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까지 살펴드렸는데요. 미국 증시 상황은 어떻게 마감을 했을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예상을 상회한 4월 CPI 결과에 따른 안도감에도 불구하고 부채 한도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혼조 마감됐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09% 소폭 하락했던 반면 S&P 500은 0.45%, IT 업종 강세 속에 나스닥 지수는 1.04%의 상승세를 보였고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역시 0.56%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9%를 기록해 전달인 5%보다 낮아졌고 시장 예상치였던 5%를 하회하면서 지난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폭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전달 대비로도 0.4%가 올라 예상에 부합했는데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 역시 전달 대비 0.4%, 1년 전보다는 5.5%가 상승해 시장의 예상에 부합한 점이 오늘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업종별로는 IT를 비롯해 유틸리티, 건설, 헬스케어, 부동산 등이 소폭 상승했던 반면 국제유가의 약세로 인해 에너지 업종이 하락한 것을 비롯해 기초 소재, 항공, 소매업 등이 약세를 보였고 미 국채금리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던 가운데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3.44%,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0.2%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예상을 상회한 지난 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 성수기와 2, 4분기 매출에 대한 예측이 시장의 예상보다 덜 낙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의 주가가 10.9%의 급락세를 보였으며 지난 분기 손실이 전년 동기에 15억 9천만 달러에서 15억 5천만 달러로 감소하면서 회사에 대한 낙관론이 높아지며 어바인의 본사를 두고 있는 전기차 업체 리비안의 주가는 1.8% 올랐고 사노스의 본사를 두고 있는 광파와 레이저 제품 제조업체 루멘텀 홀딩스의 주가는 3.1%의 약세를 보였는데요. 증권사 바클레이스는 부진했던 회사의 전분기 실적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낮추고 목표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15% 낮은 기존의 55에서 40달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상을 하회한 4월 CPI 리포트로 인해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 점이 오늘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의 페드워치는 6월 14일 금리 동결 가능성을 기존의 74%에서
85.8%로 높였고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기존의 25.8%에서 14.2%로 낮췄는데요. 다만 연준 내부에서는 매파적인 발언으로 섣부른 경제 전환, 즉 피봇의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일 연준의 3인자인 중도 성향의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외신 인터뷰를 통해 만일 추가적인 금리 인상 정책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렇게 조치할 것이지만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올해는 금리를 인하할 어떤 이유도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대 인플레이션에는 향후 2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도가 역대 의장 중에서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월 의장에 대해 매우 또는 상당히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36%에 그쳤고 이것은 갤럽이 연준 의장의 신뢰도를 조사한 지난 2001년 이후 최저치로 이전 최저치는 현재 재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제넷 옐렌 의장의 첫 취임해였던 2014년에 기록했던 37%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신뢰도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초기였던 2020년과 비교해 약 20포인트 넘게 추락한 것인데요. 당시의 신뢰도는 2004년 앨런 그린스팬 전 의장 이후 최고치였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경제 리더십에 대한 신뢰도 역시 대통령 임기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경제 리더십에 대한 신뢰도는 취임 직후였던 2021년에는 57%, 2022년에는 40%, 올해는 35%를 기록했고 현재 재무장관인 제넷 옐렌에 대한 신뢰도 역시 2년 전에 54%에서는 4%에서 이번에는 37%로 내려앉는 등 미국인들의 미국 경제 수장들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상 밖의 분기 손실 발표와 검찰의 조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억만장자 기업 사냥꾼인 칼 아이칸의 투자 기업 아이칸 엔터프라이즈의 주가가 오늘 15%가 폭락한 32달러 2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뉴욕 검찰은 지난주부터 이 회사에 대해 기업 지배 구조, 자본화, 증권 제공, 배당금, 실사 등 여러 자료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며 검찰이 조사를 시작한 날은 힌덴버그 리서치가 아이칸 엔터프라이즈를 공격한 바로 다음 날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공매도 전문 업체인 힌덴버그는 이달 초 보고서를 통해 아이칸 엔터프라이즈가 자산을 과대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회사에 아이칸의 개인적 부채가 있고 그가 아이칸 엔터프라이즈에서 주식 또는 예탁 단위를 빌렸다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4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 물가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3%의 상승이며 이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 가스 재고량이 발표되고 뉴스코퍼레이션, 사이버아크 소프트웨어, 딜러즈, JD.com, 크리스피 크림, 멜코 크라운 리조트, 니오 잉크, 퍼킨 엘머, 테퍼스트리, US 푸드 홀딩스, 예티 홀딩스, 하이맥스 테크놀로지, 브룩필드 코퍼레이션, 찰스 리버 레버러토리, 프로메테우스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선라이프 파이낸셜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발표된 데 이어서 이제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까지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부터 미국 증시까지 글로벌 증시 상황,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만에 2,500포인트 선을 하회했습니다. 결국에는 2,400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았는데요. 2,49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한 건데요.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혼조세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그중에서 완성차 기업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보시면 현대차와 기아가 모두 다 2%대 강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대차가 2.44% 상승하며 21만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보시면 장 초반에 급등을 한 이후부터는 상승권을 잘 유지해주면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에 이어서 기아도 2.74%로 3%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주가 흐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양상을 띄었는데요. 보시면 장 초반에 급등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2%대 상승률을 잘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74% 오른 9만 원에서 기아는 조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완성차 기업들이 2%대 강세를 나타낸 데에는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번에 최근에 발표를 했던 호재 소식의 영향이 지속됐기 때문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울산에 전기차 신공장을 설립을 하겠다는 소식이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면서 어제 시장에서도 영향을 줬습니다. 또 현대차는 지난달 26일에 사상 최대 실적을 공시한 데 이어서 전날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전기차 업체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 지원 발언으로 인해서 기대 심리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됐고요. 이에 따라 완성차 기업들 2%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 전일 시장에서는 이렇게 완성차 기업들만 관심을 받은 것은 아니었고요. 그에 이어서 부품주들까지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대 상승 흐름을 유지하며 1.12% 오른 22만 6,500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살펴봤던 이 완성차 기업들보다는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다는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차 기업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화학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또 한 번 핫이슈를 갖고 있었던 종목들은 바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었는데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는 강한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중국 현지 화장품 규제기관 방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전날 식약처는 중국을 방문해서 현지 화장품 규제기관에서 국장급 양자협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화장품 수출처가 바로 중국이었는데 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은 여러 번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우려감이 번지면서 정부에서 이제는 발벗고 나서겠다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정부가 중국의 화장품 허가 등록 시에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접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주가도 탄탄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1.04% 오른 11만 7천 원에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다만 장 후반부로 갈수록 탄력은 둔화가 됐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 리오프닝 기대감을 조금 더 기대를 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동안은 주가 흐름이 이렇게 수익률보다는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우려스러운 주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만 이번에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졌으니까요. 앞으로의 이슈 체킹 필요해 보입니다. 또 나머지 관련 종목들 코스맥스 이렇게 제조업체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8.09% 오른 8만 200원에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코스맥스뿐만 아니라 한국콜마도 급등을 했습니다. 한국콜마의 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오르며 4.09%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4만 700원에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화학 섹터에서 개별 호재 소식을 한 가지 갖고 있던 종목이 있는데요. 급등한 종목입니다. 바로 애경케미칼인데요. 애경케미칼이 20% 넘게 올랐습니다. 20.15% 상승한 21,35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애경케미칼은 2차 전지와 관련이 되어 있었는데요. 중국의 CATL이 나트륨 배터리를 공개를 했는데 이러한 소식 속에서 나트륨 2차 전지용 음극 소재 생산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애경케미칼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 애경케미칼은 2차 전지용 음극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주목을 받았고요. 장 초반에 급등을 한 이후부터 마찬가지로 상승권을 잘 유지해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번에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하락하며 82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또 업종별로 보시더라도 혼조세로 장을 마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섹터를 보기 전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32% 하락했고요. 에코프로는 5% 넘게 하락하면서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중심으로 나머지 소재 기업들의 주가도 그 전까지 하더라도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급등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원택이 호실적을 거뒀다는 소식을 필두로 나머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비올이 전일장에서도 다시 한번 올랐고요. 나머지 관련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미용 및 의료기기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튀어 올랐습니다. 앞서서 살펴드렸던 이 현대차의 신공장 설립 소식, 그리고 이 세제 혜택 지원 발언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의 실적 또한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진산업 살펴보겠습니다. 아진산업이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17.83% 오른 4,725원을 기록한 가운데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급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상승률을 잘 지속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진산업은 이렇게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엮이면서 최근 들어서의 수익률 또한 나쁘지가 않습니다. 1년 사이에 봤을 때도 50%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한 달과 세 달 사이에 보시면 더 큰 폭으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학 섹터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섹터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살펴드렸던 이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로 엮이면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선점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색조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리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가 3.43% 오른 22,6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다만 약간은 아쉬운 게 이 제조업체들의 주가는 견조하게 끝까지 움직였습니다만 이렇게 색조 화장품주들은 장 초반에 많이 움직였는데 장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탄력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